정치인 본인은 코인을 안 하죠.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 특히 헤지펀드와 파생 전문가는 숏으로 시장을 컨트롤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이 가격, 그들이 일부러 누리고 있는 가격일 수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구간으로 15일선과 50일선의 매수선 지지를 받고 횡보 눌림 형태로 시장이 진행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왜 지금 눌러놓고 있는지, 이게 진짜 매집이라는 근거가 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 흐름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총 4가지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첫 번째, 기술적 반등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미중 갈등 시나리오, 비트코인은 왜 이 혼돈 속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진환이 보는 상승의 끝은 어디 있는지 총 4가지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생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니 오늘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였던 85K 진짜 회복의 시그널인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15일선과 50일선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고 할지언정 강하게 뚫어야 하는 구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영상에서는 이 구간을 뚫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역시나 강한 매물대에 막혀서 윗꼬리에 눌림을 받았던 구간과 또 하나 장대 음봉이 나왔던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눌리고 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94K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 현재 상승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제 아침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다른 증시시장보다는 높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일단 주된 상승 원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제롬 파월을 해임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서 3년 만에 달러 지수는 폭락을 했고, 달러 지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급등을 하면서 역현상이 나왔죠. 결국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관세 정책과 무역 전쟁, 더 나아가서 지속되는 장기화되는 우려들은 비트코인의 우상향 구조를 그릴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이 저는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눌러놓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그 눌러놓고 있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변화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심리가 다 투영화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뭘까요? 비트코인의 달마다의 심리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투자자별, 월별 매수 현황과 그 그래프를 데이터화한 측면인데요. 잘 보시면 비트코인이 취임하기 직전, 당선되기 직전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정점을 찍었어요. 그 취임 이후 비트코인은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이 현상을 그때 당시에 그 날짜에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심리는 아래와 같이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CMA 결과인데요. 2024년 11월 트럼프 재선이 가시화됐을 때는 시장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 2025년 3월 그리고 현재까지 무역 관세와 히토류 관련 강경 발언이 지속되면서 시장이 혼조를 보이고 있는 게 현 현상입니다.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선물 스프레드가 축소됐을 때 2025년 2월 1,700달러였던 선물 스프레드가 트럼프 강경 발언 이후 495 수준으로 급락을 한 거를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 상승 베팅을 줄이고 중심 재편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바로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가격이 정체되고 있다는 게 맞부딪히고 있다는 건데요. 트럼프의 경제 강경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당연히 모호하겠죠. 투기적인 숏 베팅 증가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시장을 눌러놓고 있는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매집이라는 것을요. 왜 그거를 확신시했냐면 바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말이 요동을 칠 때마다 비트코인의 증가량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강경한 대책을 할 때마다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있고 누가 이 시점에 매집을 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부터 그런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ETF 증가량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면
그 사이즈를 데이터화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에 대한 매집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거죠. 비트코인은 비록 지금 정체되어 있고 시장을 박스권으로 누리고 있지만 트레이딩에 대한 볼륨과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 매집 시그널은 계속적으로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결국 저는 이 두 가지 본론에서 두 가지를 유추해냈습니다. 비트코인은 눌러놓다는 가정을 두고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게 맞고, 그럼 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자들은 누구일까? 바로 트럼프 팩 후원자들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트럼프는 결국 후원자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후원자들은 결국 본인을 지지하고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본인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트럼프 팩에 후원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팩의 후원자들의 대부분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슈퍼팩 주요 후원자입니다. 오픈 시크릿에 들어가 보면 트럼프 슈퍼팩 후원 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요. 이 트럼프 슈퍼팩 후원 리스트들을 보면 그 대부분의 후원 리스트에서 상위권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명,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머스크고요. 그리고 그 하위 30위권을 조사해보면 대부분의 후원자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바로 친암호화폐 관련 당사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번의 유추를 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정말 이 매집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은 정말 BTC와 트럼프의 선물 변동성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일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의 정책 발표 전후로 BTC의 선물 변동성 급등 사례는 사실 다수 존재합니다. CME, 바켓 거래소 등에서는 선물 거래량과 포지션 이동에 대한 뉴스들은 너무나도 수없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아메리카파에게 대한 블룸버그의 뉴스 또한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죠. 결국 트럼프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의 흐름과 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선물 스프레드는 줄고 거래량은 늘고 있는데 가격은 반등하지 않고 지금처럼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숏 중심 매집으로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들과 붙어먹고 있는 헤지펀드와 파생 전문가들이 숏으로 시장을 컨트롤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결국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의 흐름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산시장은 시장에 비례해서 요동을 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지금처럼 파월 의장에게 해임한다는 것만으로도 비트코인이 불안정해서 오른 것처럼 지금 시장은 결국 관세 정책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누구나가 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 국면 돌입이라는 시기와 맞물려서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결국 해결 국면으로 돌입하는 시기가 상승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숏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그 터닝 낚시 미끼 포인트의 재료로서 상승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상황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주요하게 봐야 할 달이 있습니다. 바로 5월인데요. 5월 사이에 비트코인이 현재 시장을 터닝 포인트로 가져가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파월 의장이 트럼프가 무조건 잘라낼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파월 의장이 해임이 되거나 아니면 다음 주 중으로 사직을 하게 된다면 친 트럼프 의장이 앉았을 때 인플레이션이 내리게 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고요. 이때 금리가 내리게 되면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를 포인트 하나로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물가 통제 필요성을 잡게 되기 때문에 무역 긴장 완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고요. 자산 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탄력을 받아서 이 부분을 숏 포지션을 잡고 있던 세력들이 롱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심리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미국과 달러와 위안화의 불확실성이 강조될수록 비트코인이 오른다라는 제 의견은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 그럼 현재 여러분들이 투자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다양한 분들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떠오르고 있는데 돌파하는 흐름으로 94K를 보고 안전하게 올라가서 타야 하는 보수적인 흐름과 또 하나는 지금 가격에 사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에서 위로 슈팅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지만
내려오더라도 어차피 분할로 접근해도 이거는 먹을 수 있다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둘 다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지금 시장은 올라가도 다시 한번 내려와서 바닥을 찍는데, 이 바닥이 다시 한번 75K를 깨는 흐름으로 기본적인 산바닥 형태로 찍고 올라가는 형태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번째 나왔던 바닥에서의 거래량이 사실상 기존에 나왔었던 거래량 비해서 굉장히 못 미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로 올라가는 흐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페이크의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 흐름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흐름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94K를 돌파한 흐름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 어깨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공통적인 현상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94K를 돌파하던 흐름에서 여기서 타는 거는 94K를 보고 타는 거고, 이 위로 올라가도 내리는 흐름에서 눌림을 받는 것은 거래량을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위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좁고, 내렸을 때 리스크는 좀 큰 구간이기 때문에 단타적인 흐름에서밖에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가 정확히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 5월 일단 파월 의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시장의 단기적으로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4월 자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단순히 박스권 흐름 안에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시장 흐름에서 이제 추세를 1차적으로 벗어날 뿐이지 2차적인 흐름에서는 가장 큰 저항들이 이미 포진해 되어 있는 구간에 물려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낭떠러지로 갈 수 있는 구간에 우리는 머물러 있다라고 영상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점점 떨어지고 시장은 점점 지루해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럴 때일수록 많은 투자보다는 잠시 시장을 멀리서 보면서 숲을 보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이제 시장이 곧 움직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목이 너무 아파서 겨우겨우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튜디오보다 오늘 환경이 조금 좋지 않아 많은 울림이 있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요즘 따뜻했다 추워졌다 비가 오고 눈도 오고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면서 컨디션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여러분, 시장 그래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켜보고 있고 24시간 코인드라이버 텔방에서 계속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또한 요약해서 텔레그램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습니다.